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북러 어둠의 무기 거래 늘리나 푸틴 서방 통제 없는 결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현재 북한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 밤에 북한 평양에 도착을 했죠. 북러 어둠의 무기 거래를 늘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기 직전에 뭐라고 했느냐. 서방 통제가 없는 결제를 확대하겠다. 이 결제 무기 거래를 위한 결제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만의 방북인데 관련해서 오늘 평양에서 오늘 김정은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북러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북한 또 MDL 침범, 경고 사격에 퇴각. 군사 분계선을 또 넘었다라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일에도 한 번 넘었었죠.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 왜 넘었느냐? 지금 북한이 다시 지뢰를 매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뢰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차 방호벽도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작업 중에 수십 명이 단수 침범한 걸로 보인다라는 게 합참의 얘기인 건데 합참의 얘기는 일단 좋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좋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혹여 도발하기 전에 살짝 간보기인 건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의협 27일부터 무기 휴진, 정부 의협 해산 가능입니다. 의협에서 어제 동네 병원들 그리고 빅5 병원 중에 일부 병원들에서 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으로 기한 없이 휴진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대응으로 정부도 이거 불법입니다. 이러면 의협 해산할 수도 있어요.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강대강. 지금 강대강의 끝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죠. 애꿎은 환자들만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보다 먼저 방송 3법, 방통위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면서 보이콧하고 상임위를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만 있는 상태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3법, 방통위법이 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법안이 통과될 땐 절차가 있는데 여길 보면 법안 소위가 생략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이 운영위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출석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목 앞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최상병 특검보다 먼저 방송 3법, 방통위법 등등등 어쨌거나 통과하는 거 알겠는데 국민의힘이 없어서 통과시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최상병 특검보다도 더 우선하는 사안이었었냐라는데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같이 담겨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겁나는 의식주 물가 OECD 평균의 1.6배다라는 겁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이 자는 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이런 물가가 OECD 국가들 평균의 1.6배라는 건데 이걸 보겠습니다. OECD 평균 이 품목별 가격 수준을 좀 보면 의류 신발 161입니다. 100이 기준이에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161이다. 식료품 158이다. 그러니까 161, 1.6배, 1.58배, 1.23배 다만 공공요금은 0.73. 기준이 100이면 100보다 좀 낮다. 공공요금은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식주 물가가 높다 보니까 생활을 영위하는 데만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부부 48%가 같이 돈 번다. 맞벌이 가구 첫 600만 돌파입니다. 인구가 자꾸자꾸 준다고 하는데 맞벌이 가구는 늘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늘었다는 겁니다. 부부 48%면 두 집 중에 한 집은 맞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연령대를 봤더니 전 연령대가 60대까지도 다 맞벌이 가구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집의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50%가 넘었다. 아이가 6살보다 어린, 굉장히 이 어린 영유아 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두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뭔가 보육이 지금 잘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해결이 된다라는 걸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왕이면 보육이 좀 해결이 된 거 그래서 이 두 집 중에 한 집 6살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도 맞벌이 나섰다라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무슨 모습일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어제 여의도 공원 바로 옆에 4개 차선을 지금 막고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 누구냐? 의사들입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의대생 학부모들이 모두 나와서 어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의료농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독단적인 정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어제 휴진하고 나와서 집회를 한 이 의사들의 모습인 건데 경찰 추산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네,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다 거리로 이 시각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병원이 텅텅 비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혹여 병원을 찾았다가 텅 빈 이 병원에 다시 발걸음을 돌린 환자는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밀담입니다. 밀담. 기사 같이 볼까요? 북러, 경제, 군사협력, 준동맹 관계로 격상. 네. 북한과 러시아, 지금 경제 부분도 그렇고 군사협력도 그렇고 준동맹 관계로 격상, 상당히 좀 밀착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아까 일면 말씀드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제 저녁에 평양에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푸틴 대통령.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맞았습니다. 네, 상당히 늦은 시간인 걸로 보이는데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맞았다. 또 2번이나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또 이 푸틴 대통령이 또 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차에 타시라.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서로 먼저 타시라 얘기하는 모습도 같이 보였는데 지금 보면 저 차가 무슨 차냐라는 거죠. 서로 먼저 타라고 얘기하는 그 차. 무슨 차인지 보겠습니다. 이 차입니다. 아우루스라는 차예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러시아에 갔었죠. 그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하는 걸 보고 선물로 줬던 바로 그 차라고 합니다. 이 차가 방탄, 잠수, 통신 시스템 등등 이런 옵션이 다 가능하고 이게 다 된다고 하면 5억에서 11억까지도 가는 차다. 근데 지금 이 차를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끌고 간 거죠. 여기 타십시오라고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보통 옷 같은 거 선물 받으면
그 옷 입고 나가서 나 네가 선물해준 이 옷 입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의 표시기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차를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지금 보면 제가 뭐 옷에 비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선물 받은 그 차 끌고 나가서 타십시오 지금 막 권하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최상의 의전인 것 같다. 직접 공항에 나오고. 그럼 현재 북한한텐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더 위란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누구한테요? 북한한테 예. 중국이 더 위냐, 러시아가 더 위냐. 저 차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저 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의전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의전을 할 때 원래는 그 오른쪽 뒷좌석이 상석이거든요. 네. 그건 주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은 저 왼쪽으로 돌아가서 타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태우고 자기가 왼쪽에 가서 탄 거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좀 이렇게 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오히려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에 네. 방북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네. 그때는 낮에 갔잖아요. 그때는 네. 이슬주 여사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새벽 2시 22분에 저기 도착한 거거든요. 그 이제 지금 나간 모습을 보면 김정은 혼자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하 관계를 뭐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갔을 때랑 비교를 하기에는 시간도 이 푸틴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었고 그런 점에 비춰봐서 무리설주랑 같이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비교하기에는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다른 걸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북러가 밀착하는 것만은 좀 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의전을 굉장히 높게 했으니까. 근데 북한이 괜히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북러 관계 옛 소련 시절 안보 경제 협력 수준으로 격상될 듯.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준동맹 관계로 격상될 것 같다. 이 예전 소련 시절 때만큼 이 둘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격상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 소련 시절 안보 경제 협력 수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 국가 간의 관계가 무슨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높은 단계인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그래픽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보겠습니다. 북러 조약 변천이요. 지금 옛 소련 때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1961년 1월에 북한과 소비에트 연방 때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때 북소련 간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게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군사적으로도 다 개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단계였었는데 1996년에 이 조약이 냉전 종식되고 폐기가 됐고 2000년도에 낮은 단계로 친선, 설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약이 뭐 이거저거 어느 정도 수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대외 관계. 네. 여기 지금 선린 우호 관계. 이게 2000년도에 북한이랑 맺었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요 위에 우리나라는 요 단계예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요 위에 중국이 있고요. 그 위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안에 같이 돕는 벨라루스 등등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동반자, 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등등등해서 가장 높은 수위가 지금 미국이다.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다라는 건데 김열수 실장님. 네. 우리가 보통 뭐 혈맹 관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혈맹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혈맹 단계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준동맹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수위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국가마다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게 다 달라요. 네.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한국 기준이 다르고 네. 러시아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중국도 또 중국 기준이 달라요. 국가마다 다른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의 기준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그러면은 저기에 자동 개입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체결된 이 자동 개입 조항은 사실상 그 소련이 해체되고 또 한국과 러시아 간에 국구가 수립되고 그러면서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지금 이제 체결된 것이 설린 우호 관계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저것보다도 더 높아진 것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체결을 하겠죠. 네. 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그러면은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크렘린궁의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어떤 대립적 성격도 갖지 않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국제법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대립적 성격이나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동맹을 체결하거나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저런 그 주요 대외 관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직 한 나라 아르메니아만 지금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든요. 네. 저기에 나와 있는 중국과 베트남도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지만 거기는 동맹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체결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네. 설린 우호 관계를 조금 더 격상시킨 그런 정도의 그냥 우리가 말 편안하게 이제 하기 좋은 표현으로 동맹에 좀 준하는 그런 관계를 좀 구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럼 실장님, 지금 말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요게 좀 두 번째를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중국과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지금 볼 거다 러시아는 얘기인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요 밑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러시아랑. 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깝다고 명확하게 이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건 지금 이제 저 관계로 보면 대외 네.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태껏까지는 한번 보시죠. 24년 만에 네. 그 푸틴이 다시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네. 무기 병창국으로서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북한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만나고 지금 9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친해진 거죠. 갑자기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우리보다는 낮은 단계에 있었던 설린 우호 관계가 우리보다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 거죠. 한국보다는 높은 단계입니다. 네,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단계로 지금 이 조약을 맺을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이 크렘린궁 이 보좌관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과 별도로 1대1로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 그리고 산책, 다도를 하며 독대하는 동안 둘만의 밀담을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대1로 시간을 보내고 밀담을 나눌 거다. 근데 밀담의 뜻이 몰래 하는 얘기가 밀담인 건데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몰래 얘기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 실장님. 네.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제 오늘 회담을 아마 두 종류를 할 거예요. 하나는 네. 이제 확대 회담을 할 거고 하나는 단독 회담을 할 텐데요. 확대 회담이야 양쪽에 이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네. 단독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것이냐 보는데 그 산책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김정은이가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산투사에서 이렇게 둘이서 걸어가는 그런 그랬죠.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네. 그 모습을 북한과 러시아가 연출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런 다도를 통해서 밀담을 하는데 사실상 준동맹에 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MOU들을 체결을 할 텐데 네. 그것이 뭐 철도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에너지에 관계되는 거, 경제협력에 관계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결정적으로 위반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일 겁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여전히 그런 재래식 총포탄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필요한 상태일 거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첨단 군사 무기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북한이 원하는 만큼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밀담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밀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인력 송출과 관련될 겁니다. 인력.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병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만큼 이제 전 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원이 없어요. 그 인원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누구로부터 보충받을 것이냐. 결국 북한으로부터 좀 인력 송출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들로 해서 재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는가. 그 외에도 뭐 원유 문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러긴 할 텐데 네. 아마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그걸 것 같다. 밀담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 총, 포, 탄, 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놓고 하겠느냐. 그 얘기를 좀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인력 부분, 북한의 인력을 좀 이렇게 이 러시아로 보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 위반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 밀담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게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는지 또 흘러나오겠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이렇게 방북한 날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푸틴 방북한 날 외교안보 대화로 손잡은 한중. 네,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 김홍균 외교부 차관과 손웨이둥 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지금 9년 만에 외교 이 차관급 대화로 격상을 해서 열렸죠. 물론 이게 뭐 일부러 날짜를 맞춘 건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건 북러가 밀착하고요. 이 와중에 한중이 밀착하고요.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외교안보 사안이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재편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보시면 또 MDL 침범한 북한군 경고 사격받은 뒤 북상.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깨림칙하고 불안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침범하느냐? 그냥 침범이 아니에요. 또 침범입니다. 지난 9일 날 침범했는데 9일 만에 또 내려왔어요. 합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를 봐라. 여기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뭐냐? 이 지금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지뢰를 이게 심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 MDL이 수풀이 우거져서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넘어온 거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모습은 좀 방호, 이 대전차 방호 벽을 또 설치하는 거고 저거는 이 이미 깔려 있는 철도를 뜯어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북한이 지금 하나하나 남측 북측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또 긋고 지뢰 매설하고 이 지금 대전차 방호벽까지 쌓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연기가 나는 게 보여요. 지뢰를 매설하다가 터졌다는 거죠. 상당히 사상자가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김 실장님, 예. 북한 군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밟으면 터지는 이런 지뢰를 굳이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심으라고 지시를 하는 게 북한군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봐도 저건 좀 무리하게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봄 되면 제초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군사 용어로는 불모지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시야 가리지 않게. 서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하고 이제 지뢰도 매설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예년하고 다른 두 가지 행동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백을 설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술도로를 거기다가 이제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나와 있는 GOP 상에 나와 있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있는 북한군들이 앞으로 이제 추진돼 가지고 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이제 북한군 같으면은 어떤 일자가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완성해라.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인원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이 있으면 일단 중지시키고 그 원인을 그렇죠. 갖다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다시 시킨 뒤에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럼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날짜 정해지면 무조건 돌격이거든요. 인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저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명 경시의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북한 도발로 이어지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